안녕하십니까. 주짓수 쉽게 알려드리는 김관장 박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방금 제 1회 대한주짓수 회장기 선수권 대회를 모두 마치고 이제 다시 체육관으로 복귀를 한 날입니다. 오늘 날짜는 10월 17일. 어제 10월 16일에 초중고 선수들 시합이 있었고, 오늘은 이제 성인부 시합을 마치고 일찍 돌아왔습니다. 자, 일찍 돌아왔다는 말은 결승까지 가지 못하고 온 거죠. 자, 시합을 하다 보면은 뭐 당연히 이기는 경우도 있고 지는 경우도 있겠죠. 자, 대진이 만약에 32강인 경우에는 31명은 무조건 집니다. 맞죠? 처음에는 뭐 이기더라도 31명은 어쩔 수 없이 꼭 패배를 느끼게 되겠죠. 마지막 한 명 빼고는. 자, 이 진다는 게 가슴이 좀 아프죠. 지면 짜증도 나고, 특히 이제 광탈하는 경우에는 내가 이때까지 준비한 게 뭐가 되나 싶기도 하고,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고.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 물론 시합 이기는 게 좋지만 저는 이제 스파링, 특히 시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준비하는 카드가 있죠. 자, 그 카드는 이제 자기의 주특기 기술 카드라고 했을 때, 스파링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조금 뭐 주특기, 좀 비주특기 뭐 이런 경우로 좀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시합 같은 경우에는 진짜 주특기 하나 딱 들고 나가서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카드와 내 카드를 이제 경쟁을 하는 약간 그런 게임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기술에 대해서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도 반대편의 사람의 기술이 내가 접해보지 못했던 기술이라면 어이없게 광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 하시고 하면은 주짓수가 싫어져,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한 게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럴 거 없고, 저는 오히려 그게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델라리바를 주특기를 하시는 분이 베림보로 연습을 했고 뭐 백을 잡던지 레그드래그로 들어가는 게 자기 주특기다. 자, 근데 마침 어떤 상대가 탑을 선호하는 사람이고 델라리바를 그렇게 방어를 못 하시는 분을 만났다. 그러면 이기겠죠. 자, 다음 판을 가도 또 이기겠죠. 계속 이겨서 우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오늘 시합에서 얻은 건 물론 메달도 얻었겠지만 그냥 자기 기술에 대한 확신 또는 자신감을 이제 얻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졌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졌을 때 델라리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주특기를 들고 나갔는데 반대편이 무릎을 꿇고 들어왔다. 두 무릎을 꿇고 들어왔을 경우에는 델라리바를 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대로 밀고 들어와서 압박 패스를 들어온다. 그렇게 해서 어이없게 졌다. 자, 그러면은 내 델라리바 기술이 약한가, 뭐 내가 연습을 덜 했나? 그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그 카드에 대해서 대비를 못한 것 뿐이에요. 간단하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카드 약간 비슷하면은 어떻게 공방이 되겠는데, 완전히 다른 부분 아니면 내가 정말 취약한 부분을 가지고 온다면은 뭐 지는 건 당연하죠. 그 사람은 그것만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카드 게임 같은 걸로 비교를 하면 이제 뭐 1단계 카드가 있고 2단계 카드가 있겠죠. 내가 그냥 뭐 방어 같은 거, 뭐 딥하프 가드 방어를 그냥 체육관에서 어느 정도 해봤다, 이런 거는 뭐 이제 난이도 1, 2 정도는 이제 뭐 방어할 수 있고 뭐 패스를 할 수 있다고 쳐도, 주특기로 가지고 온 사람, 특히나 딥하프를 주특기로 가지고 온 사람은 난이도 1, 2만 하신 게 아니고 1, 2, 3, 4, 5, 6, 7, 8, 9, 10 뭐 더 깊이 파신 분들은 더 올라가겠죠. 자, 근데 내가 체육관에서 그냥 1, 2단계만 방어했다 딱 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1, 2단계 방어가 우습겠죠. 왜냐면 다 예상하고 있는 거고 자기가 그걸 다 당해봤던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가 모든 기술을 다 방어를 할 수 없습니다. 맞죠? 내가 잘하는 기술이 뭐 한두 개 있다고 쳐도 그 외적으로 엄청난 기술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기술을 주특기로 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버겁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시합에서 진다. 자, 시합에서 진다는 거는 진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주짓수에는 지는 게 없다. 뭐 이기거나 뭐 배우거나. 제가 볼 땐 배우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라펠을 연구를 하면서 처음부터 세팅이 이제 어렵습니다. 라펠 같은 경우에는 라펠 세팅하는 과정이 좀 많기 때문에 시합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힘들거든요. 근데 시합에서 세팅을 하고 뭐 기술을 성공하기까지 엄청나게 많이 뚫려봤겠죠. 네, 제가 딱 좋아하는 포지션이 나올 때까지 그 길로 유도하기까지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상대방이 어떤 포지션을 하고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기술로 약간 이렇게 그래도 좀 끌어와서 내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지금 되었지만 지금 뭐 화이트, 블루, 퍼플 정도까지도 기술에 대한 그렇게 완성도가 완벽히 있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 기술의 폭도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그 모든 폭을 깊게 하기에는 지금 솔직히 블랙벨트이신 분들도 자기 기술 몇 가지 말고는 뭐 레벨이 뭐 10단계, 20단계 이렇게까지는 모르죠. 예. 그래서 뭐 배움에 목마르신 분들은 뭐 세미나를 다니고 다른 사람이 그 주특기를 가지신 분들의 세미나를 가서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 돈을 투자한 그 완성된 기술들을 내가 그 올바른 길을 보기 위해서 돈을 내고 나도 시간을 투자하고 가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특히 시합을 얼마 나가지 않으신 분들은 이기는 것보다는 지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시합에서 이제 세컨이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코칭을 해주고 왔는데 관장이라고 그냥 모든 분들이 뭘 잘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세컨을 봐줄 때 제가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이 들고 있는 카드가 어떤 거고 저 사람이 카드가 뭐 난이도가 몇 단계까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그걸 얘기를 했다가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세컨을 보기가 정말 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시간만 알려주고 상대방이 어떤 기술을 하려고 했을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만 알려주고 그렇게 그냥 앉아만 있다가 왔는데, 그렇게 하면서 드는 생각이 평소 스파링을 하실 때 체육관에서 그냥 뭐 직장인 분들은 뭐 그냥 재미로 왔다가 가시고 하지만 진짜 내가 시합에서 조금 좋은 성과를 내고 싶다, 그리고 선수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관장님 눈에 띄어야 됩니다. 관장님한테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이런 기술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관장님 저랑 스파링 하면서 좀 요 기술 좀 사용을 해주세요. 뭐 이런 그렇게 주문을 하시면서 스파링을 하시면은 관장님이 이제 이 사람이 이걸 잘하는구나, 이 사람이 여기까지 알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만약 시합을 준비한다, 그러면은 너는 이걸 잘하기 때문에 단계가 여기까지지,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알려줄게 하면서 단계를 조금 높이는 이제 같이 연습을 하고 수련을 했다면 세컨을 볼 때 이제 내가 세컨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관장님한테 많이 좀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신의 길을. 관장님들은
웬만하면은 좀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웬만한 기술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카드들이 있는지는 알고 있어요. 이 상황 때 어떤 카드가 필요하고 이 사람한테 어떤 카드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떤 기술이 필요합니다, 관장님, 제가 이럴 때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관장님이 주섬주섬 딱 여기에 맞는 카드를 딱 기술을 알려주죠. 근데 착각하시는 분들이, 뭐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여기서 이런 기술을 하면 되는구나 하고 그냥 가십니다. 자, 그 기술을 봤으면 그 기술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요거 필요하구나, 오늘 배웠다, 이렇게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진짜 이걸 내 카드를 만들고 싶으면 자신의 시간, 노력, 그런 것을 투자를 해서 이 카드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시합 때 카드를 꺼내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냥 봤던 기술은 자기 기술이 아닙니다. 진짜 자기 기술을 만들려면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스파링으로 해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겨우 카드 하나를 딱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드를 품고 시합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합에 좋은 성과를 내고 싶으신 분들, 특히나 선수분들은 일단 혼자 뭐 물론 수련을 해도 되지만 관장님에게 길을 좀 많이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거 안 될 때마다 하나씩 다 꼬치꼬치 물어보는 건 제가 볼 때는 좋은 방향은 아니고, 최대한 자기가 해보고 자기가 길을 찾아보고 안 될 때 지도자분들에게 질문해 주시면 제 생각에는 분명히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해왔던 걸 멀리서 아마 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나한테 질문을 하겠구나, 이제 감이 오죠. 그럼 와서 물어보면 말해주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주저리 말이 너무 많네. 뭐 어쨌든 지는 건 당연한 거고, 지고 나서는 내가 없는 그 카드를 발견했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내일부터 이걸 연습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이건 안 당할 수 있겠다, 그런 흥분된 마음으로 다시 체육관으로 와서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졌다고 이렇게 있지 말고. 자, 그리고 선수분들 같은 경우 자신의 주특기가 하나씩은 다 있죠. 선수분들은 주특기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주특기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 자기가 딱 가지고 있는 카드에 대한 애정이라고 해야 될까? 그 약간 권태기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일단 처음에는 그 카드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을 거예요. 베림보로라는 기술을 내 몸에 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구르고 상대를 눕히고 막 이렇게 패스 당하면서 수많은 노력을 해서 얻었어요. 근데 얻고 나면 자기 기술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재워놔요. 왜? 이건 내가 딱 가졌어. 자, 이제 다음은 뭘 얻어야 될까?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물론 하나의 기술에만 빠져있지 않고 여러 가지 기술을 연구하는 거는 좋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베림보로라는 카드를 계속 돌봐주지 않고 신경 써주지 않으면 나중에 이 카드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잘하는 주특기라고 해도 계속 사용을 하고 드릴을 해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그 리바이 존스 세미나 갔을 때 이제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리바이 존스는 이제 베림보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죠. 근데 자기가 제일 잘하는 기술을 하루에 2시간을 드릴을 한다고 합니다.
그냥 평소에는 2시간 드릴, 2시간 스파링. 시합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자기가 잘하는 드릴, 그 다음에 1시간 그 코치가 내준 숙제 같은 드릴을 하고 스파링 4시간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세계적이고 우리가 베린보로 하면은 진짜 와 진짜 리바이 존스처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사람도 매일매일 자기가 잘하는 기술 드릴을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못 하잖아요, 맞죠? 잘하는 기술은 난 잘하니까 연습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도 계속 건드려줘라. 그래야 얘가 안 떠난다. 그러면서 필요한 기술을 연습을 하시면 점점 내가 가진 기술의 카드가 범위가 넓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다 어이없이 지진 않고 계속 공방을 할 수 있는 카드를 들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블랙벨트 분들은 웬만하면 카드를 다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술을 써도 기술을 알아요. 거기에 대한 기술을 또 막아요. 그럼 또 다음 기술이 들어와. 그래서 블랙벨트 진짜 차이가 나지 않는 블랙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거의 점수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타이밍으로 점수를 얻고, 그 사람들이 그 기술을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죠. 네. 그 반대편이 더 높은 수를 들고 왔거나 아니면은 정말 타이밍이 좋았거나 그런 식으로 승부가 갈리는 거지, 몰라서 당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하지만 우리 지금 화이트, 블루, 퍼플 분들은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모르는 것들을 수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합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뭐 저도 더 좋은 거라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계속 주짓수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합을 나가시는 분들은 정찰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 우리 체육관의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체육관의 사람들이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저기로 가야 되는데 저기 어떤 곳이 있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몇 명이 먼저 그곳으로 가서 다치고 와서 저기에 이런 게 있어 알려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관장은 그걸 딱 접수를 하고, 그러면은 이 다음 사람들이 저기를 지나갈 때는 이걸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 뒤에 사람들은 준비가 된 상태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시합자분들은 그냥 출전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그 체육관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고, 그냥 몸빵이 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시합을 졌다, 관장님 볼 낯이 없다, 관장님이 이거 다 알려줬었는데 시합에서 못했다, 이렇게 괴로워하지 마세요. 관장님들은 여러분의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 도전에서 우리 체육관을 위해서, 팀을 위해서 나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그렇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녕.